이때에 이 반포 아파트를 짓고 이랬을 때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80평짜리하고 60평짜리를 지었다 그랬죠. 결국에 가서 보면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정경이가 사업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조금 별로 그런 면이 좋지 않은 면이 시작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파트가 분양 가격이 1,500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1,500 책정을 해놓고 지가 책정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보면.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분양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놓고 이번에 그 팔다가 남은 게 있는데 500만 원만 줘. 내가 하나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힘 좀 쓰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왔거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업을 하는데 힘 쓰는 사람이 도와주면 쉬워, 안 쉬워? 그러면 힘 쓰는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밥 한 줄이라도 먹을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필요 없고 돈 주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입주하면은 반상에서 만나죠. 학교 자기 자식들 부모 모이면서 만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힘쓰는 사람이 어떤다? 자연스럽게 접촉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많은 사람, 대한민국의 권력이 진 사람이 보면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대를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주택공사에서 어떡한다? 아파트를 지었죠. 20평, 40평, 60평 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성시대가 돼갖고 많은 건설회사들이 새로 만들어졌죠. 아파트 짓는. 근데 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들이 전부 다 20평에서 30평대를 지어요. 왜 20평대, 30평대를 지냐면은 아파트는 누구든지 다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자기가 못 가죠. 돈이 없으면 못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20평, 30평대가 중산층 이상으로서 돈이 되고 분양이 잘 되니까 그 틈을 노린 거야. 근데 사실은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살고 싶죠. 근데 넘나 봐, 못 넘나 봐? 넘사벽.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일반 건설회사들이 지니까 너희 주택공사는 서민들 아파트만 지는 걸로 정책을 바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떡한다? 40평, 60평짜리인데 20평짜리 안 짓는 겁니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하냐면 잠실 주공을 주는 겁니다. 땅을. 그게 아까 제가 국유지로 강변 막어가고 생겼다 그랬죠. 거길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공사에다가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어라. 알았습니다. 해가 진 것이 잠실에 처음 준 7.4평짜리인가 그래요. 방 2개짜리.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주택공사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 최초로 연탄 보일러라는 것이 나와. 구두를 떼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앞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집을 지었던 건 전부 다 중앙집중식이었댔어요. 근데 중앙집중식, 그러니까 20평, 30평짜리는 중앙집중식으로 되는데 7평짜리 아파트 중앙집중식 해야 안 돼.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럼 이걸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어떤다? 연탄을 해야 되다 보면 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주택공사에서 뭐라냐면 발코니에다가 연탄을 만들어 갖고 연탄 보일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연탄 보일러에 의해서 어떤다? 코일로 들어오게끔 어떤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래 갖고 서민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경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한다?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10여 년 동안을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주택공사의 서민 아파트가 시작은 7.4평짜리에서 시작했거든. 한 2년 있다가 12평짜리, 또 한 1년 있으니까 14평짜리, 드디어 둔천주공에는 18평짜리, 잠실주공 16평, 24평짜리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서민의 아파트도 어떤다? 평수가 된다?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민의 기준이 된다?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어도 주택공사는 혼자 짓는 거고 나머지는 건설회사 여러 개가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이 원하는 주택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정부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보고 서민주택 지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합니다. 주택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니 너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주택권 촉진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를 30%를 반드시 넣어서 분양해라.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지니까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 규모가 뭐라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한 가구당 평균 접어서 5가구를 봤을 때 한 사람이 5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다 쓰는데, 그러니까 5평을 전용 목적으로 했을 때에 5명이니까 25평이다. 25평 전용 면적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84점 얼마 제곱미터인가 그래.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다.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넣고 어떻게 한다? 분양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민들도 아파트 분양에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하면 20대 1, 30대 1, 40대 1 막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주택 청약 부금, 청약 예금.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재형저축.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다?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재형저축이나 이런 것을 들어온 걸 전부 다 뭘로 주냐면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짓는 자본금으로 대주는 겁니다. 그게 활력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보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정책을 쓴 것은 대부분 성공을 했는데 이때 다른 정책을 하나 다 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 네?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알아야지. 알려주셨죠. 영구 피임을 하는 사람에게 1순위 준다. 아파트 분양권 영구 피임을 하면 된다? 1순위 준다.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피임하러 갔으면은 열삼 데리고 된다? 피임하러 가서 영구 피임했다는 걸 띄워주면은 어떤다? 아파트 분양권 1순위 주는 거야. 뭐 또 희한한 거야. 그 당시 지금도 생각해보면 웃기는데 덮어놓고 나타보면 뭐 가난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 뭐 하나만 많다. 이런 다시 말하면 인구 정책을 장려가 아니라 산하 정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은 대개 보면
90% 이상을 성공을 했어. 이 박정희 정부도 봤는데. 근데 치명적인 것은 야씨 이거 연구 피임한다고 무슨 아파트 1순위를 준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조금 아닌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재형저축도 생기고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런 것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경쟁이 어떤다? 쳐다도 보지 않던 분양을 한다도 쳐다도 보지 않던 그 아파트가 경쟁이 어떤다?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아파트 단지는 지금도 든다 가격이 좀 나가.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진 강남의 단지는 아직도 그렇게 그 국민주택 없는 단지만큼 그렇게 호가로 가지는 않아요. 보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후부터는 이제 아파트의 판도가 된다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때 강남에는 보면은 일반 건설 회사들도 20평, 30평짜리가 아니라 14평, 16평짜리는 덤벼들었어요. 건설회사 짓는 거를 좀 더 서민들에서 빨리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16평짜리가 극동 아파트가 강남의 교대 앞에 지어진 것이 있어요. 극동 아파트. 옛날에 있었어. 그 이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재건축해서 지금 삼성이 됐는데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들도 강남에 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비유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유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당시에 총각 때에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이 좋은 처녀 있으니까 선 한번 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인기가 왜 있었는지 아세요? 건축. 아니,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건설회사를 들어가려면은 실력이 있어야지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그럼 실력이 있다고만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이 있어서 합격을 하게끔 되면 어디를 가냐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건강해야지 해외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면 제일 먼저 병원 가서 종합검진 해갖고 오라 그래요. 그 종합검진 다 합니다. 종합검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해외 결석 없다고 전과 조회를 해서 전과 없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력, 실력을 건설회사에서 체크했죠. 그 다음에 건강 체크했죠. 그 다음에 전과 조회했죠. 여자가 남편감 고르는데 회사가 다 해줬어, 안 해줬어? 회사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만 보면 돼? 여자는 남편감 고르는데 뭐만 보면 돼? 돈 많이 버는지. 돈은 많이 벌잖아.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건축 설계 사무실 때 6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요. 6만 원 한 달에. 몇 년도죠? 7년도인가 그때쯤이에요. 많이 6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한양주택 들어가니까 14만 원인가 15만 원 줬어요. 쿠웨이트 가니까 52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만 원 받던 애가 한 4, 5개월 만에 50만 원 돈을 받은 거야. 목에다 힘도 안 줘. 그러니까 엄청난 내가 보면 돈도 걱정이 없고 자부심을 가졌겠지. 선보내면 이제 또 나는 어떻게 한다? 이쁜 여자 또 따도 안 따져.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쁜 여자 따도 안 따져. 또 이쁜 여자 타고 오면은 어디 사니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사니 물어본다는 얘기는 동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니 주택에 사니 그거야. 어디 사니? 아파트 살아? 몇 평인데?
40평. 그럼 내가 속으로 야, 돈은 좀 되는데 얼굴이 안 따라주는구나. 다음번 다시 만납니다.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만나. 어디 살아? 이 어디 살아는 아파트 사냐 주택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디 살아? 강남 살아. 그러면 전세로 살아도 그 여자는 돈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처음에 80년대 전까지는 아파트의 평수가 부를 가늠했는데 8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평수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느냐로 어떤다? 부동산에 어떤다? 저게 바뀌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에 아까 극동 아파트에 16평짜리 살고 있다 그랬죠. 16평짜리에 20년 동안 재건축할 때까지 끝까지 버틴 사람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는 거고 좁다고 그때 팔고 상계동 가고 어디 간 사람은 30평에 살아도 다시는 강남 못 나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개발할 때는 평수 유지했었는데 평수 유지에서 뭘로 바뀐다? 지역 위주로 경제가 올라가면서 바뀌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가 70년대에서 80년대 막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지금도 보면은 이 강남의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있는 단지와 그런 국민주택 규제 없이 지었을 때의 그 단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된다? 금액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다 쓰고 죽어야 되죠. 그냥 그래. 근데 사고로 죽으면 돼, 안 돼? 돈은 100억 벌어놓고 10억도 못 썼는데 사고로 죽으면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우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안전하게 살겠다 이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야? 대한민국에.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부인들의 침탈에. 다시 말하면 부안을 최고로 해줬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돈 조금 더보다는 돈이 조금 더 주더라도 뭘 생각한다? 안전을 생각한다. 이런 것을 어떤다? 바뀌는 시대의 거죠,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최소 이 작은 아파트는 주택공사에 짓고 큰 아파트는 어디서 짓다고? 민간건설에서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는데 그래도 된다? 강남이 넓고 넓죠. 일부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도 되죠. 나머진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저게 생겼다 그랬죠. 북부인이. 이 당시에 제가 쿠웨이트에서 들어와서 이제 건축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명한테다가 내가 이제 건설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초청을 했어. 문자도 보냈다 했어. 그 중에서 내가 친한 애를 하나 보냈어. 누구냐면 나 대학교 동기 동창이 여자였었는데 난 중동 간다고 못 만났었는데 내가 와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나 개업하니까 한번 오라고 보냈는데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 새끼는 한번 오지 왜 또 안 오나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정신은 안 돼. 가도 되니? 와. 그랬더니
야 중실아, 내가 그날 개업 때 안 온 것은 많은 손님이 왔는데 니하고 무슨 얘기는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그날 안 오고 오늘 딸을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시집을 잘 갔다는 거야. 이렇게 시집 가서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 갔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시집 잘 갔다는 걸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창 근무를 한 3천만 원 가지고 갔는데 돈 아무 쓸데도 없다. 근데 중실아, 그럼 어떻게 좀 투자할 데가 좀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파트 사나.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그 아까 50 얼마나 벌었다고 그랬죠? 1년 정도 벌으니까 내가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내가 모으고 300만 원 가지면은 그 당시에 아파트가 한 800만 원 갔는데 300만 원만 가지고 어떡한다? 사겠더라고. 근데 300만 원 사놓고 내가 2년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8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중동에서 월급을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럼 중동 2년 갖고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산 겁니다. 사놓고 와서 봤더니 내가 2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벌은 돈하고 아파트 올라간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아파트 올라간 게 더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중동에 가갖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2년 동안에 중동에서 받은 월급과 아파트를 사놓고 올라간 비용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더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럼 내가 뭐 사야 돼? 그러나 아파트 사나. 어떤 건 살까? 개나리 아파트 사. 개나리. 그 당시. 알아서 샀어. 그 개나리 샀잖아요. 그러면 개나리가 샀으면은 개나리가 올라갔어. 그때 아파트 샀으면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올라가는 시기.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동산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개발이 되고 경제가 올라가면 아파트 부동산 값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가 봐야 돼. 뭘 봐야 돼? 인구가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이 되면 부동산 투자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야, 두 가지. 인구가 늘어가는 것. 그 다음에 뭘 본다? 경제가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가서 사놓으면 반드시 어떤다? 올라가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것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진 걸 사서 원래 가격에 팔려고 했던 거죠. 제가 지금.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올라갈 거를 어떤다? 올라갈 거를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데 부동산에 올라가는 부동산의 이치를 내가 좀 설명하는 거야.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 올라간다? 그럼 땅값은 왜 올라가는 거야? 유한하니까. 유한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땅값은 왜 올라가? 수요 공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면 지역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지역. 지역. 그 지역이라는 것이 뭐야? 기반시설이라는 거다. 학교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다?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간다. 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살기가 편해야지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올라가?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된다?
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떻게 한다? 늘어나죠.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 그걸 보면 되는데 제가 4, 5년 전만 해도 이 부동산에 올라가는 부동산의 원칙을 강인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입학해갖고 이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올라갈 거를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사서 감정 가격의 현재가에 팔고 빠져나오는 거야. 붙들고 있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인구가 는다 준다. 뭘 또 줄어 참. 아니 인구가 아직까지 줄지는 않죠.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생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하고 그 노령 인구하고 봤을 때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60살, 70살까지 살더니 90살은 보통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것이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지만 조만간 어떤다? 그것도 어떤다? 역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안 오른다고 보는 거고 지금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데 집을 지으면 분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멸실된 별실돼서야 참. 새로운 좋은 집 사고 싶은 요구. 아니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는 내가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 살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자식이 19살만 되면 아버지 저 나가서 살게.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구수는 한 가구수인데 집이 어떤다? 2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아니면 끝이 난다는 거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올라갈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팔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시대는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가 아니고 지금은 사서 당사자한테 바로 팔고 정리해주고 빠져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땅만 사서 건물 주인한테 판다든지 지분으로 서 나머지 지분가한테 판다든지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판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다? 자제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부산에 강의 갔더니 교수님 부산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더니 부산에서 뭘 한다고 해갖고요. 저보다 버스 타고서 하나를 내려왔는지요. 갑자기 안 팔리던 아파트가 다 팔리고 없다고 그러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잠시야.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건 맞지만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대가리가 터지는 건 그냥 정부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돈이 있어서 100억 있는 사람이 아파트가 130억짜리 사든지 50억짜리 사든지 돈이 있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6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트 값을 잡는다고 전부 다 대한민국 전부 다를 정책적으로 부동산의 정책을 세운다는 건 나는 지금 현재 봐서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오른 데는 오른 대로 돌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잠시라고 봐요. 이 지역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잠시고 조금 있으면 지역에 의해서 떨어질 것 같아. 인터넷 시대에. 그냥 그래요. 인터넷 시대에.
출근해 바로. 출근 안 해도 되고 기반 시설이 없어도 내 집이 이제 제가 보면은 내 집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어디부터 가죠? 화장실 가서 오줌 넣죠. 그럼 그 화장실에서 당신이 본 소변에까지 다 검사를 해서 딱 나오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집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살게끔 되는 것이지 압구정형 등에서 산다고 된다?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끝이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보다는 얼만큼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제일 뭐가 뭐냐면은 지역이 아니라 건강이야.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모여서 자동으로 들어간다? 다 조사가 되고 검사가 다 되고 무슨 위험이 있으면 어떡한다? 미리감치 당신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집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면은 내 건강 상태가 어떤다?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집의 시스템으로 내가 보기에는 바뀐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옮겨올 때까지 한 1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런 집에서 그런 집으로 가는 데는 제가 불과 몇 년은 안 걸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너무 정부에서 강남의 일부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떡한다? 예민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랬어요. 보면. 하여튼 간에 이러고 제가 쿠웨이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쿠웨이트에서 봤더니 우리 서울에서 이제 쿠웨이트로 이제 신문이 배달이 오면 약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온 신문을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유고라고 그러죠. 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이러네요. 서거가 아니고 유고. 이제 제일 처음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서거로 다시 나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별들의 전쟁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쿠웨이트가 내용을 잘 모르죠. 어느 보면은 제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이건 잘했는데 이건 잘못했다. 제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이 당시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을 만들고 뭐 한 거 보면은 그야말로 초심이라 그래. 초심을 잃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죠. 초심에는 상당히 어떤다?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초심을 버리게끔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초창기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와 박정희 대통령 당선돼 갖고 처음 한 번 여태까지 만든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어떤다? 대한민국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나는 본다는 거죠, 보면. 그렇지만 이건 확실해요, 보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화국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들고 주택법을 만들어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아파트 선분양제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건설회사가 땅만 빌려서 설계만 해서 허가만 받으면 사실로 얘기하면 그림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된다? 팔 수 있어갖고 건설회사가 그 돈을 어떤다? 산 돈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어떤다?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나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빨리 지어지고 주택난이 해결이 된 것은 내가 보기엔 그건 맞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아파트 선분양제에 대한 것은 어떤다? 그 생각은 잘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이제 전두환 다음 오면은 전두환 정부하고 이 노태우 정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이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를 트집을 잡고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김대중 정부에서 잘한 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거는 잘한 거. 그 다음에 뭐야? 이명박? 이명박 정부에서 내가 보기에 별 잘한 게 없어. 내가 제일 보면 뭘 좀 잘한 거로 있다고 지금 하고 싶은데 4대강 잘했잖아요. 아니야. 보면 이게 보면 아니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개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물을. 근데 뭐가 나면 자기 임기에 다 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대강이 있다 그러면 한 개만 먼저 시험으로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했을 때 잘못된 게 뭐고 잘한 게 뭔지 알아서 그 다음 대통령이 다시 다른 강을 어떤다? 그보다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다른 강을 좋게 만들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5년 동안에 4대강만 한 거야. 난 그때로 보면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주택공사, 토지공사.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는데 빚만 다 짊어지고 합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잘했다고 얘기해 내가. 찍기는 내가 이명박이 찍었다니까. 근데 부동산으로서는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다른 정부는 잘한 게 많은데 내가 보기엔 부동산 정책으로 제일 잘한 데가 박정희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예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일 잘한 데가 두 군데를 꼽으라면 내가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번에 보면은 이 전두환하고 노무현은 뭘 잘했냐면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 물론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 잘 만드는 것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은 그 전두환이와 이 노태우가 뭘 했나고 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